오늘 아무래도 가장 핫한 이슈는 한동훈 윤석열의 충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어젯밤부터 그냥 이슈가 갑자기 쏟아져가지고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마치 공천에 불공정이 있어서 지금 예를 들면 김경률 지금 비대위원 문제를 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거보다는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비판을 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외형상은 김경률 비대위원을 이제 마포에 마치 전략공천을 할 것처럼 예. 비춰진 모습이 이제 국민의힘 내에 공천 시스템을 이제 일종의 무시한 거다라고 하긴 합니다만 더 본질적으로 가면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왔고 예, 맞습니다. 최근에 결정적으로는 예. 김건희 이 여사를 마리에 앙뚜아네트에 그렇게 비교하고 했었죠. 그 표현을 보면 굉장히 듣기 거북한 난잡한 사생활이라는 뭐 표현까지를 썼는데 네. 그 표현을 용산의 김건희 여사가 들었으면 아마 참지 못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지난 주말에 그 실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 네. 설까지 나오게 된 있습니다. 배경이 결정적으로는 그 문제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게 충돌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확산이 될까? 앞으로 이제 전개가 어떻게 될 거냐로 보여지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제 말씀하신 건 언론 보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퇴까지 요구했다라고 비서실장을 보내서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 한동훈 위원장은 거기서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충돌 양상으로 가는 건데 두 사람의 충돌에서 누가 이길까요? 그러면 단순하게 좀 여쭤본다면. 이제 최근에 이 현상을 두고 이게 약속 대련이다 뭐 그런 얘기도 이런 나오죠. 표현도 네. 있습니다만 네. 그 대표적인 약속 대련이 전두환과 노태우의 권력 이양 과정에서 이제 소위 호언 조치를 했던 호언 조치했었죠. 전두환이 있었고 그 후로 이제 6월 항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 노태우 대통령이 직접 일종의 선거를 받은 거죠. 6월 29일 날 선언을 하면서 6.29 선언을 하고 그렇죠. 그 요구를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맞습니다. 일종의 약속 대련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를 보면 본다면, 만약 이게 약속 대련이라면 이제 한동훈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을 용산이 마지못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가면 이게 이제 약속 대련적 성격이 그렇죠. 있는데 지금은 약속 대련 측면도 뭐 이제 장차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소위 김건희 여사의 영린을 건드린 것에 대한 용산의 일종의 공격 뭐 이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최근에 소위 이 윤석열 정부의 권력 서열이 특히 김건희 여사의 권력 서열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과정에서 수습을 한다면 실제로 본인이 물러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김경률 비대위원장을 사퇴시키는 최소한 그런 정도를 하면서 조금 다시금 납작 엎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설이 나왔을 때 당시에 특검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가 그때 나왔었죠.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 소위 이제 지명설이 나올 무렵에 총선 후 특검 수용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 하니까 곧바로 이제 본인이 특검은 악법 그렇게 얘기했었죠. 이 명품백은 몰카 공작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의 정서하고는 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제 그 연장선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겠나 예상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사퇴를 압박했다고 하고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실제 압박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에서 버틸 수가 있을까? 첫째. 둘째는 버틸려면
결국은 본인도 뭔가 카드를 꺼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아주 오래전부터 검찰에 같이 있었고 특검도 했었고 지금 권력을 잡는데도 여러 가지 역할을 했었고 소위 한동훈 폰이라고 하는 그 전화기 안에 비밀번호가 풀리면 김건희 여사의 통화를 어떻게 했는데 이것도 다 나오게 될 텐데 이게 계속 이렇게 충돌하는 것이 서로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서 어느 점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아니면 어떤 뭐랄까요 멈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멈추겠죠. 예, 예, 예. 그렇게 멈추게 되면 그 자체로 약속 대련 아니냐 이렇게 비추는 측면이 있을 텐데 예. 뭐 현실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 이제 국민적 지지는 낮지만 현직 대통령과 그 부하였던 비대위원장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근본적으로 마치 이준석처럼 그렇게 훼손하는 일이 당장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대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이 총선이 코앞이지만 또 불가피하게 새로운 비대위원장 체제가 새로 들어올 거냐 이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겠죠. 적정선에서 수습하면서 총선을 넘기게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예상됩니다. 예상하시고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바꾼다면 거론되는 분이 또 원희룡 전 장관이에요. 근데 원희룡 전 장관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된다고 하면 국민의힘 총선에 도움이 될까요, 의원님? 지금은 누가 된들 네. 국민 민심의 핵심은 윤석열 소위 검사 독재 정부에 대한 심판 예. 이 민심이 작동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아무리 뭐 화장을 고친다고 하더라도 호박이 수박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간판 바꾼다고 해서 뭐 일시적으로 약간의 저 색깔 지우기는 할 수 있겠지만 본질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 총선의 민심을 되돌리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오늘 아침 인터뷰 보니까 자기는 자기 말을 바꿀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압박을 못 이기고 김경률 비대위원을 만약 교체를 시도한다고 하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이제 형량을 저울하겠죠.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회창처럼 갈 건지 아니면 뭐 잠시 소나기를 피해서 김경률 회계사를 일종의 읍참마속을 할 건지는 어느 길이 본인이 갈 수 있는 길인지를 선택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간 헛똑똑이 같다 싶습니다. 근데 네. 그렇게 보면 그렇게 저 YS 시절에 이회창이 가는 길처럼 그렇게 가기에는 배포가 부족한 거 아닌가. 결국 예. 이제 소나기를 피해가는 수준에서 김경률 회계사를 정리하는 정도로 수습하려고 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아니면 총선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이런 비대위원장 교체 카드가 작동을 해서 바뀌게 됐을 때 반발하거나 이러진 않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뭐 그거는 누가 온들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소위 최측근을 예. 강남 3구나 이 영남 지역에 배치하려고 하는 그 구상 예.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지 그건 안 않습니까? 바뀌죠. 근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있는 이제 뭐랄까 만만한 초선이나 이제 3, 4선 의원들은 여전히 이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겠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이 갈등이 커지면 그 사이에서 본인의 소위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한 공천을 받기 위한 작업들을 할 거고 그 안에 이제 약간의 합종 연행과 이제 힘거르기 어디에 힘을 실는 게 더 좋을지 등을 갖고 주판단을 막 튀기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어떤 게 이익이 될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가지고. 근데 이제 결국은 이 명품백 수수가 가장 큰 뇌관인데 물론 특검도 그렇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지니까 해명이라고 내놓은 게 있어요. 네. 그게 선물로, 그러니까 국가 원수가 선물로 받은 거고 그걸 잘 국가에 귀속된다, 정부에 귀속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과연 그런 차원의 선물이라고 보이십니까? 그게 무슨 말장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5년 있었는데 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죠. 네. 어떤 경우냐면, 그러니까 그 이제 대통령 내외가 국빈 방문을 예, 했을 외국에. 때 예, 외국의 예. 정상이 그 이제 귀한 선물을 해주는 그렇죠. 경우가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국가에 귀속. 국가에 귀속되는 예, 예, 경우가 예. 있습니다만 예. 뭐 그것이 몰카든 아니든 관계없이 사적으로 선물을 받은 그렇죠.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국가 원수가 해외에서 받거나 국내에서 받은 그런 귀중품하고 같이 비교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잘 크게 보도 안 됐습니다만 예. 그때 그 목사님이 디올 명품백을 주고 나갈 때 뭐, 순간적으로 찍혔던 예. 뭐 그 여러 백들이 있었죠. 여러 백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쇼핑백들이. 예. 그것까지 다 그러면 그렇게 보관할 거냐 말이 안 되고 그 문제가 있었으면 만약에 그 시스템에 따라 작동했으면 곧바로 대통령실에서 그걸 공개했어야 그렇죠. 마땅하지 네, 않습니까? 당연히 또 그래야죠. 검찰은 예. 바로 압수수색을 들어갔어야 될 그렇죠. 일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말로 때우고 있는데 그것을 믿을 국민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정도 되면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는 내가 대통령이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좀 부정적인 거 이런 거는 아예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막겠다 이런 시도라고 밖에 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의 모습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 11조에 1항이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 평등하다고 그렇게 돼 되어 있죠. 있고요. 네. 11조 2항이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어떤 경우에도 특수 계급을 인정할 수 없다, 만들 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종의 김건희 여사를 보면 우리가 대통령은 윤석열을 뽑았는데 네. 그걸 잘했든 못했든 간에 네. 대통령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5년간 이제 소위 소추권이 이제 일시 중단되는 거 아닌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부인을 국민들이 선출한 건 그건 아니고 아니죠. 네. 그냥 이제 약간 특수한 이 배우자이긴 합니다만 뭐 헌법적으로 보면 여전히 법 앞에 일반 시민이죠. 평등한 네, 그럼요. 일반 시민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이 의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절 수사나 조사가 없는 것으로 봐서 이거는 명백한 헌법 11조 위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특수 계급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11조의 1항, 2항 모두를 위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참 이렇게 하다가 정말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정도 문제가 있으면 좀 정리를 하거나 사과를 하거나 털고 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참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만약 김건희 여사께 터지면 네, 그러니까 이제 굳이 반면교사를 삼는다면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최순실 국정농단이 있었는데 예. 초반에는 그 대통령 연설문을 고쳐준다고 맞습니다. 하는 문제가 네. 막 터졌을 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예. 기자회견을 하면서 예. 이제 본인의 부실함에 예. 대해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근데 그 후로 또 태블릿 피치건이 터지면서 결정적으로 소위 탄핵으로 가게 그렇게 되는데 됐죠. 예. 지금 아마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문제를 사과하게 되면 본물 터지듯 터지게 터져서 될 결국 거다. 제2의 탄핵 이 사태로 가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원천 봉쇄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싶습니다. 위험한 거 아닐까요, 의원님? 이게 터지면 진짜 그때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호미로 막을 건 이제 가래로도 못 막고 뚝이 터지면 이제 물밀듯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